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온 달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최근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그 원인이 바로 달걀 섭취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달걀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죠.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로 45년간 진료를 해온 74세 김진수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후 아침 식사를 꼭 챙깁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작은 식습관의 차이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완전식품이라고도 부르고 단백질의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잘못 먹고 있는 달걀이 오히려 심장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치솟고 몸이 피곤해지고 속이 더부룩한데도 그 원인이 계란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시죠. 많은 환자분들이 계란이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데 정작 올바른 섭취법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달걀 섭취법의 핵심을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의 혈관과 간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올해 72세가 된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아침엔 반드시 손수 끓인 미역국과 채소 그리고 달걀 한 알을 챙겨 먹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병원 진료를 계속하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잘 먹는 법을 오래도록 지켜왔을 뿐이죠. 특히 달걀 섭취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진료할 수 있는 핵심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0대까지는 저도 매일 후라이를 해서 먹었습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서 밥이랑 같이 드시곤 했죠.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오르고 간 수치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달걀 섭취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먹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니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오후에 피곤함도 덜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 그것도 삶은 달걀로만 드시고 있습니다. 덕분에 72세가 된 지금도 혈압은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년배 분들보다 확실히 건강한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달걀 먹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박정임 씨는 매일 아침 달걀 2알과 소금 간한 된장국을 드시던 분입니다. 키가 158cm에 몸무게가 52kg으로 체중도 적당하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죠.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GOT는 45, CPT는 52였는데 정상 범위가 40 미만이니까 확실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설마 달걀 때문인가요? 하고 그분은 믿기 어려운 듯 제게 물었습니다. 자세히 문진해 보니 박정임 씨는 아침마다 달걀 2알을 후라이로 해서 짠 된장국과 함께 드셨더라고요.
그것도 10년 넘게 똑같은 패턴으로 말입니다. 검사 결과 지나친 노른자 섭취와 짠 국물과 함께 먹는 식습관이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사례로 70세 김봉수 씨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달걀 후라이 2개를 기름에 볶아서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40을 넘어섰고요. 정상 범위가 200 미만이니까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이미 혈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이정수님은 된장찌개와 달걀을 함께 먹는 습관으로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나들더라고요.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심혈관계에 이중 부담을 준 것이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달걀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완전 식품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단백질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셨던 거죠. 하지만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박정임 씨께 구체적인 원칙을 안내했습니다. 첫째, 노른자 섭취는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제한할 것. 둘째, 가능하면 삶은 달걀로 기름 없이 조리할 것. 셋째, 국이나 밥과 함께 먹기보다는 단백질 단독 식사로 구성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그분의 간 수치는 눈에 띄게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무겁던 속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봉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에 튀긴 달걀 대신 삶은 달걀로 바꾸고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정수님은 된장찌개와 달걀을 분리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담백한 달걀로, 점심에는 된장국을 싱겁게 끓여서 드셨더니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 역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노년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제 자신도 50대 이후부터 달걀 섭취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후라이로 먹던 것을 일주일에 서너 번 삶은 달걀로 바꿨고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였습니다. 달걀 하나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간 건강도, 혈관 건강도, 전반적인 컨디션도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달걀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만 지키셔도 달걀의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노른자 섭취는 매일 하면 위험합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집중되어 있어서 60세 이상일 경우 하루 1개, 주 서너 회 제한이 권장됩니다. 하나의 달걀 노른자에는 대략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게 하루 권장량의 거의 3분의 2죠. 실제로 70세 김봉수 씨는 노른자를 매일 2개씩 먹다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까지 상승했습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했고 심근경색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였죠. 노른자 섭취를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제한한 후에는 3달 만에 140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단백질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에도 좋고 포만감도 주거든요.
다만 계란찜이나 마요네즈, 케이크 등에 숨어 있는 노른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식사 중에 국과 함께 먹지 마세요. 짠 국물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이중 부담이 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는데 이 둘이 동시에 들어가면 심혈관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죠. 68세 이정수님이 된장찌개와 달걀을 함께 먹는 습관으로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나들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달걀과 국을 분리해서 드신 후에는 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국은 싱겁게 끓이고 달걀은 단독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이 센 국물과 달걀 후라이는 최악의 조합이니까 꼭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국물이 그리우시면 미역국을 싱겁게 끓여서 드시고 달걀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기름에 튀긴 달걀은 피하세요.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쉬우며 달걀에 좋은 영양소도 손실됩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소화 부담이 크고 속쓰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72세 윤대현 씨가 매일 프라이팬에 기름 두른 달걀을 드시다가 더부룩함과 설사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후라이 대신 삶은 달걀로 바꾸신 후에는 소화 불량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후라이 대신 삶기나 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에 삶으면 달걀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소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식용유보다 올리브유를 사용해도 과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기름 없이 조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번째 원칙, 계란 흰자와 채소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데 흰자 단백질이 이에 큰 도움이 되죠. 65세 김경자님이 아침마다 흰자와 시금치 조합으로 체중 감량과 피로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이 조합으로 혈당 관리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데친 채소와 흰자를 함께 접시에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장이나 마요네즈 등 양념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를 활용하시고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시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 공복에 생달걀은 절대 금지입니다. 위 점막에 부담을 주고 흡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는 더욱 위험하죠. 66세 한동수 씨가 몸에 좋다고 생달걀을 마시다가 폭통과 설사를 반복하셨습니다. 위벽이 헐어서 인내시경까지 받으셔야 했거든요. 삶거나 익힌 형태로 아침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달걀의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른자는 주 서너 회로 제한하고 삶은 달걀 위주로 드세요. 국물이나 기름, 공복은 피하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혈관과 간은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정임 씨처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김봉수 씨처럼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이정수님처럼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달걀 섭취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시고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뒤에 5초 정도라도 마음의 쉼을 가지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